공부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났네요. 요새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 하면서도 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빨리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그런 날이 올지 정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개학 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성중 3학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도 선생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국어 수업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영상 시청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저번 주 이 시간에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에 관한 연극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함께 나란히 보면서 그 연극 영상을 다 시청하셨을 겁니다. 맞죠? 다 시청하신 거 맞죠? 꼭 여러분들 그 연극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또는 이 교과서 본문을 한 번쯤 다 읽어보셔야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데 이해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희곡의 내용, 이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저번 주에 잘 제대로 감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저번 주 영상 가셔가지고 다시 이 희곡 다시 완벽하게 감상을 하시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영상 시청 후에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갈등과 그 갈등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일단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죠? 네, 안패거리, 즉 안유식의 안패거리의 어머니, 이 희곡에서는 할머니라고 나오죠. 이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꾸 세탁 이러게 하니까는 안유식이라는 인물이 그 재산이 세탁소에 있는 줄 알고 세탁소를 습격하는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교과서 수업된 부분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패거리와 그 다음에 오아시스 세탁소 사람들 간의 외적 갈등이 형성이 됩니다. 막 세탁소를 헤집으면서 어떻게든 할머니의 그런 유품을 찾으려는 안패거리와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그 세탁소 사람들 사이에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등의 양상이 변화하는 시점이 있었죠. 제가 과제로도 내드렸었는데 이 안유식이라는 인물이 할머니의 큰아들이죠. 안유식이라는 인물이 이 재산을 찾은 사람에게는 그 재산의 50%를 준다라는 그 말에 세탁소 사람들의 일부 인물들이 현혹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모습의 갈등을 나타나게 되느냐, 강태국이라는 인물, 이 희곡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이 강태국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할머니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인물들, 세탁소 그 인물들에서는 누가 같죠? 강태국의 부인 장만숙입니까? 네, 장민숙, 그 다음에 염소팔, 강대영까지, 딸까지 이렇게 물질적인 욕심을 내는 그런 인물들로 변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 갈등의 양상이 처음에는 세탁소 사람들과 안패거리 간의 외적 갈등이었다가 나중에는 강태국이라는 인물 한 명과 나머지 이제 할머니의 재산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변화된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갈등까지 다 알았으니까 저희가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제가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4가지의 감상 관점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반영론적 관점을 통해서 이 희곡을 바라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걸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실타에다가 뭐를 써놨죠? 인물들 말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일단은 이 희곡이 지어졌던 시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작품에
정확한 창작 시기를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창작 시기는 2003년인데 이 작품 안에서 희곡 작품 안에서 설정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아마 1970년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셈이랑 1970년대의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창작되어졌던 시기, 즉 2000년대죠. 그때 사회문화적인 상황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저도 태어나기 훨씬 이전,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15살이시죠? 그러면은 2006년생이신가요? 네, 선생님이 1090년이면 아니죠. 1090년이면 고려시대 사람인가요? 네, 헛소리 죄송합니다. 저는 1990년도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95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발발했죠. 그 결과가 어땠죠? 3년간의 긴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어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고요. 결국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가난한 나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서 어떤 농업 위주의 그러한 생산들이 산업, 그 다음에 중공업 위주로 변화돼 가던 시기가 바로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금 창문 열고 봐보세요. 밖의 모습이 어때요? 시골의, 농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도시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다 보시면은 너무나 도시잖아요, 도시. 여기를 농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불과 3, 40년 전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창문을,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주위 모든 동네들이 다 농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동네였죠, 시골 동네. 197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느냐, 경제가 양극화돼 버려요. 즉,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버린다는 거죠. 왜죠? 무엇이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까? 그렇죠.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진 자는 계속해서 그 재산을 불려나가고 가지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 우리가 이런 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빈부격차라고 그러죠. 빈부격차가 1970년대부터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이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소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소외 현상,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 최고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여기 적혀있죠. 물질 만능주의. 같은 말로요, 배금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물질 만능주의가 이때부터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70년대 사회문화의 상황이고요. 이게 그럼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하던 시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한 인간의 소외 현상이 작가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도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런 오늘날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이 희곡 작품을 쓴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이라는 희곡 작품에는 과연 어떠한 대목들을 통해서 작가가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같은 말로는 배금주의죠,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 사회 문화적 상황들을 이 작품에서 어떠한 대목들을 통해서 비판을 드러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인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첫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자, 안미숙, 안유식의 여동생이죠. 안미숙이 안경호에게
김출래 아니야? 지금 이거 어떤 대목이냐면요. 자기 자식들이요. 어머니의 이름을 몰라요. 몰라. 이거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중댁이라고 그랬어. 안중댁.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중은 어머님 고향이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안 돼 있는 비정한 모습들이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지금 이들은 어머니의 이름조차 모르고 성함조차 모르는 그런 정말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윤식은 자기 엄마가 쓰러진 지 얼마나 될지도 몰라요. 이 나쁜 놈 확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정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것만 보면 아무리 희곡이라도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대목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보여주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는 비정한 세태들,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팽배한 세태들,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비판하려고 했다. 두 번째 볼까요?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두 번째 거 가져왔거든요. 안유식. 자, 이제 안유식 세탁소에서 어머니의 옷을 어떻게든 재산의 그 증거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는데 전화가 오죠. 어머니의 임종 소식. 임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애도하고 슬퍼해야 하고 이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안유식이라는 이 아들 놈의 자식은 뭐라고 하고 있냐? 얘 임종이요? 아니 아직 돈을 찾지도 못했는데 지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뭐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유산. 자기가 찾으려는 돈부터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 문화적 상황,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뭘까요? 엄마 간대? 이 간대가 뭐야? 엄마 돌아가셨대? 이러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장민숙은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자기 남편, 즉 강태국에게 강태국을 의심하면서 정말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냐? 강태국에게 돈을 가져가지 않았냐? 돈을 받지 않았냐? 라고 의심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강태국은 굉장히 실망하고 화를 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목들을 통해서도요,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는 굉장히 비정한 세태들을 비판하고, 물질 만능주의, 같은 말로 배급주의라고 그랬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사회들을 비판하고, 몰인정하다, 무슨 말이에요? 인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다라는 거죠. 불신이 팽배했던 그러한 사회 문화 상황을 비판하려는 거죠. 이 작품에서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작품을 이해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작품의 이해가 작품을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이 인물들이 과연 사람들처럼 정말 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느껴집니까? 네, 절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태국이라는 인물도 이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67페이지 좀 볼게요. 교과서 167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강태국의 대사가 나옵니다. 안 돼. 할머니 갖다 줘야 돼. 왠지 알아? 이건 사람의 것이거든. 당신들이 사람이면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는 사람의 것을 줄 수 없어. 자, 지금 강태국은 이러한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짐, 승,
짐승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 세탁소라는 이 제목,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왜 하필이면 작가가 이 극의 배경을 세탁소로 설정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빨래를 하죠? 세탁을 하죠? 요즘에는 굉장히 세탁하는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요. 옛날에는 다 손빨래하고 세탁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세탁기가 이제 나날이 발전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는 어느 정도 되면요. 쌤이 저번 주말에 그 이불을 빨려고 이제 했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못 빨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불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두꺼운 이불이라 일반 세탁기로 빨면은 빨아지지도 않고요. 그것을 말릴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알아봤는데 동네에 요새는 셀프 빨래방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세탁기들, 뭐 대형 세탁기, 초대형 세탁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세탁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코인을 넣어가지고 한 번 세탁하는데 5,000원. 근데 이불을 한 3장, 4장 동시에 빨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선생님이 한 이불 3장 정도를 세탁소 가가지고 셀프로 코인을 넣고 빨래를 했는데 요새 굉장히 시절이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이불로 잠을 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 사람이 어떠한 뭐 옷이라든지 물건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하는 곳이 어디죠? 전문적으로 빨래를 해주는 곳? 바로 세탁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에서 이 글을 읽고 이러한 인물들이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순수하고 아무 때묻지 않고 깨끗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수업을 들으셨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해야겠죠. 정화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왔느냐? 바로 상징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왔어요. 상징은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어떠한 삶, 추상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존재해요. 여러분,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이 갑자기 하트만으로 짱 변한다든지, 아니면 내 여기 심장에서 하트가 빡빡빡 나가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이라고 말을 해요. 추상적인 삶으로 어떤 추상적인 관념들을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흔히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비유와는 좀 비슷하게 달라요. 비유는 기본적으로 유사성을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게 비유고요. 상징이라는 것은 물론 어떠한 사물의 속성과 어떠한 추상적인 관념의 어떠한 속성과 뭐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크게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화, 무엇이 평화를 상징하는 줄은 잘 알죠?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하잖아요. 평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인데 그것을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나타낸다,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비둘기가 평화와 유사성은 크게 없죠. 크게 없어요. 반면에 이 어떠한 그런 상징을 저려는 함축적인 시어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도 상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세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래를 하다라는 말이죠. 빨래를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화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정화한다. 선생님 굉장히 징그러워요. 이거 무슨 호러 영화예요? 사람 어떻게 세탁기에 놓고 돌려요? 물론 이것은 극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치이죠. 실제로 너는 좀
사상이 불순해. 너냐 때 묻었으니까 너 세탁기에 푹 넣고 돌려야겠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찰서 갑니다. 하지만 이 극에서는 가능하다. 왜? 연극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PPT 영상을 설명한 것을 다음 자료로 수업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 수업을 지금 이제 끄시고 바로 PPT 영상, 제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영상들도 좀 몇 개 넣어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징이 무엇인가, 오아시스 세탁소 그 습격 사건의 이 장면 중에서 세탁하는 장면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PPT 자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제 끄시고요. 파란색 X 누르세요. 파란색 X. 이거 이제 끄시고 다른 수업 제가 따로 업로드 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도록 하세요. 저랑은 이만 안녕.